삼성전자 3D 디램 연구 개발 소식에 기술적 반등까지 2%대. 삼성전자가 장중 2%대 넘게 오르면서 7만 5천 원선을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는 3차원 디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했다는 소식에 더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등에 업은 기술적 반등까지 나오면서다.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장중 2,500선을 넘어서는 등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 5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32포인트 오른 2,512.34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2,500선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5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6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2.04% 오른 7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73,8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삼성전자는 장중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지난 26일 11.91% 급락한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1%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반도체 미주 총괄의 최첨단 메모리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하고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차세대 디램을 개발하는 신규 조직인 디램 패스 파인딩 오픈식을 진행하고 3D 디램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김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는 감산 효과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서 분기별 수익성은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진했던 고대 여폭 메모리도 올해 점차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디스플레이도 안정적 영업이익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 1%대 상승세를 기록해 2,500선을 회복했다며 특별한 모멘텀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시총상위단에서 삼성전자와 제약, 바이오, 자동차, 2차전지 업종이 지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4,963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20억 원, 2,271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13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상승 우위다. 전기가스업과 유통업이 4%대 상승하고 있고 철강금속도 3%대 상승 중이다. 보험과 건설업, 금융업, 의약품, 운수장비 등도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과 운수창고는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1% 오른 74,800원에 거래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전지 관련주도 각각 0.92%, 5.27% 오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66% 상승 중이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4.22%, 5.51%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8%, 0.15% 하락 중이다. 한편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랠리를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다.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6% 상승한 38,109.43을 기록했다. 다만 S&P 500 지수는 0.07% 내린 4,890.9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36% 하락한 15,455.36에 거래를 마쳤다. HLBB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3거래일 연속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3만원 선을 맴돌던 주가는 7만원을 바라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 현재 HLBB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74% 오른 7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일 4만 9,500원에 마감했던 그 이후로 HLB는 이날까지 43.2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HLBB 계열사인 HLB생명과학, HLB글로벌, HLB바이오스텝 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HLB는 간암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 투여요법으로 FDA 1차 치료제 허가를 추진하는 중이다. 최근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맙 화학 제조 품질 관리 실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HLB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FDA 승인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오는 3월에 예정된 FDA 파이널 리뷰를 무사히 넘으면 5월 16일까지 리보세라닙의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HLB 관계자는 신약은 간암 1차 치료제 중 가장 긴 생존 기간인 22.1개월을 기록했다며 다른 치료제와 달리 간암 발병 인자와 무관하게 모든 환자군에서 큰 약효가 나타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FDA 허가와 더불어 HLB는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이전설이 돌았던 HLB는 지난달 21일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승인의 안건이 가결됐다고 알렸다. HLB는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뒤 본격적인 이전 상장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10곳이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 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 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이 투자자문 키위 인베스트먼트 등등 7곳은 16일에 직권 말소됐으며 WR 메타 투자자문 AJ 세이프티 등 3곳은 지난해 2월 퇴출됐다. 주로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직권 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업체의 급증에도 부실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실제 사모운용사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 수는 2015년 20곳에서 지난해 289곳으로 급증했고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도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 조치할 수 있다.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 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 등록 말소, 파산 선고 등이 요건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 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5년간 재진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 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기대감을 낮추기 위한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발언 강도에 따라 국내 증시가 단기간 출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9일 미국 시카고 거래소그룹 헤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의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49.3%, 동결 가능성은 50.7%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말 70% 수준에서 2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1월 FOMC 경우 동결 가능성이 97.9%로 집계됐다. 시장이 3월 기준금리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상반기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 기준 3.3%로 월가 예상을 넘어서면서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곧 개최하는 1월 FOMC에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임재균 KB증권연구원은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조기 인하 기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한다면 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했다. 1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수그러든다면 내수 경기가 부진한 중국 시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하는 등 단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중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주식시장 역시 휘청일 것으로 예상됐다. 소재용 신한은행 S&T 센터 리서치 팀장은 패드위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펀더멘털이 약한 지역의 금융시장에서 실망감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 부진에도 통화 완화 정책을 주저하는 중국, 금리를 동결 중인 한국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본격적인 인하는 5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9.5%에 그쳤다. 시중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이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진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5월보다는 그 뒤부터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인하 속도도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느릴 것이라고 했다.